자, 방송합시다. 삼국지 읽죠? 삼국지 지난번에 제가 최모서 하형 포사마전 읽었었는데 최연목의 서혁 하기 형옹 포훈 사마지의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뒤에 바로 이어지는 종요화흠 왕랑전입니다. 종요화흠 왕랑전. 종요하고 화음하고 왕랑은 전부 다 이제 조조를 거의 초기부터 이제 조조를 위해서 일하면서 이 나라의 기틀을 닦은 사람들입니다. 거의 뭐 처음부터 있죠. 자, 종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종요의 자는 원상이고 영천군 장사현 사람이다. 영천이라는 곳은 여기 여기 그 경계에 있는 땅 보이시죠, 그죠? 여기가 영천입니다. 되게 중요한 곳인데 일찍이 제당숙 종유와 함께 낙양에 갔다가 길에서 관상을 보는 사람을 만났는데 관상 보는 이가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귀인의 상을 갖고 있지만 물에서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힘을 기울여 신중히 보살피십시오. 열리도 못 가서 십리도 못 가서 다리를 건너다 말이 놀라는 바람에 물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다. 종유는 관상 보는 사람 말이 적중했다고 여겨 종료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물품과 비용을 제공해 주며 황문에 전념하도록 했다. 종료는 효렴으로 천거되었고 상설왕과 양릉현의 영으로 임명되었다가 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양릉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또 삼부에 초빙되었고 정위정 황문시랑으로 임명되었다. 정위정 황문시랑 이런 건 다 배설 이름입니다. 당시 헌제는 한나라의 황제죠. 미나씨 안녕하세요. 헌제는 장안에 있었는데 장안이 요 지역이죠. 여기 경조 지역이 장안입니다. 자, 이각과 각사 등이 장안성 안에서 난을 일으켰으므로 관동과 단절되었다. 연주목으로 있던 조조가 사신을 파견해 헌제에게 글을 올리자 이각과 곽사 등이 말했다. 요건 아시죠, 그죠? 그 동탁이 장안으로 쫓겨 들어간 이후에 장안에서 이제 동탁이 죽고 관중에서는 이제 이각하고 곽사 등의 동탁의 잔당들이 날뛰고 있을 때였고 중원에서는 북쪽에서는 원소하고 공손찬이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조조는 연주에서 여푸하고 티격태격하고 있고 아무튼 뭐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조조가 맨 먼저 헌제를 그 장안에서 모셔오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그 모셔올 때쯤인 거죠. 그 이야기는 앞에 이제 열전들에 충분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앞에 열전을 읽으세요. 자, 그래서 헌제에 글을 올리자 이각과 곽사 등이 말했다. 관동에서는 관동이라는 건 여기서 함곡관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 전부 다를 의미합니다. 여기가 함곡관점이거든요. 스스로 선자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요게 뭐냐면은 헌제가 여기 있는데 그 북쪽에서 사북에서 유우를 이제 원소가 그 황제로 세우려고 했어요. 따로 헌제를 그냥 무시하고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우를 공손찬이 죽였죠. 지금 조조가 사자를 보낸 것은 사명을 다한 것이지만 그의 본심이 매우 진실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조조의 사자를 붙잡아두고 어떻게 그의 뜻을 거절할지 상의했다. 종효가 이각 곽사 등에게 말했다. 지금 영웅들이 함께 일어나 각자 천자의 명을 빌려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직 조조만이 왕실의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의 충성심을 거스리려 해서는 장래의 희망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이각과 곽사 등은 종료의 말을 받아들여 조조의 사신에게 후하게 보답하였으니 이 일로 말미암아 조조의 사명이 한나라 왕실에 이르게 되었다. 조조는 이미 종료에 대한 순욱의 칭찬을 여러 차례 들었고 또 그가 이각과 곽사에게 진언한 말을 들었으므로 종료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후에 이각이 천자를 협박하자 종료는 상서랑 한빈과 공동으로 책략을 세웠다. 천자가 장안을 빠져나온 것은 종료의 힘이었다. 종료는 어사중승으로 임명되었고 시중 상서보기하로 승진했으며 아울러 이전에 세운 공로가 기록되어 동무정후로 봉해졌다.
이 이야기는 아시죠, 그죠? 그 헌제가 이각과 곽사가 서로 싸우던 장안을 탈출해서 결국에는 조조에게 귀순하고 조조는 허창 땅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를 모시고 그렇게 됐죠. 자, 당시 관중의 여러 장수 가운데 마등과 한수 등이 각자 강력한 병사를 거느리고 싸웠다. 관동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조하고 그다음 원소, 공손, 찬 뭐 이런 사람들이 유비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관중 지역에서는 그때 어땠냐면 이각과 곽사의 잔당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요 옹주 지역 말고 이 양주 지역에서는 그 마등하고 한수 같이 이제 반란분자 새끼들도 날뛰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보자 어디까지 읽었노. 마등과 한수 등이 각자 강력한 병사를 거느리고 서로 싸웠다. 조조는 마침 산동에서 긴급한 일이 있었으므로 관중을 걱정했다. 그래서 상주에 산동이라는 거는 효산 동쪽을 의미하는데 효산 동쪽이 뭐 한국관 동쪽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진나라 땅 밖에 다른 나라 땅 전부를 의미하는 말이 산동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상주에서 종효를 시중의 신분으로 사례교위로 임명하도록 한 다음 지절을 줘 관중의 여러 군대를 감독하도록 해서 뒷일을 맡기고 특별히 법령이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처리할 것을 허락했다. 종효가 장안에 도착해서 마등 한수 등에게 편지를 보내 화복을 설명하자 그들은 각자 아들을 조정으로 들여보내 모시도록 했다. 그래서 조조는 여기 이제 뭐 서로 싸우거나 뭐 그런 の 바쁘니까 이 조조는 여기 있고 종효를 장안으로 보내가지고 관동 지역에 있는 그 어디에요? 관중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군벌들을 제어하도록 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조조가 관도에서 원소와 대치하고 있을 때 관도대전이죠. 자, 요 근처 어딘가에서 원소하고 조조가 싸우고 있을 때 종효는 말 2000여 마리를 보내 조조군에게 공급했다. 조조는 종효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대가 보낸 말을 얻어 이곳의 긴급함에 잘 대응했습니다. 관중을 평정해 조정에서 서쪽을 돌아보는 근심이 없도록 한 것은 그대의 공로입니다. 옛날에 소환은 관중을 지키고 군량미를 풍족히 하여 군대를 보충했는데 그것에 필적할 만합니다. 그 후 흉노의 선우가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평양이라는 곳은 여기 언지 근처입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근처 어디입니다. 자,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종효는 병사들이 인솔해 그를 포위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원상이 임명한 하동태수 곽원이 하동으로 왔으므로 적의 군세가 매우 강성해졌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원소하고 조조가 싸우다가 관도에서 이제 원소가 크게 피하고 물러난 이후에 원소가 이제 죽거든요. 병으로 죽는데 그 이후에 이제 원담하고 원상이 서로 그 편을 갈라가지고 그 장남이 원담이고 삼남이 원상이었나 아무튼 그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원담은 요 지역을 먹고요. 원상은 요 지역을 먹고 서로 싸우고 있었었는데 그 와중에 흉노가 평양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다가 원상이 보낸 곽원이라는 사람이 흉노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효가 상황이 족같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장수들이 상의해 하동 지역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종효가 말했다. 하동 지역이 여기죠. 여기네. 평양도 이 근처겠네. 장수들이 상의해 하동 지역을 버리고 떠나려고 했는데 종효가 말했다. 원씨는 방금 강해졌고 곽원이 왔으므로 관중에는 그와 은밀히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배반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위세와 명성이 있음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동을 버리고 떠난다면 그들에게 우리들의 약함을 보이는 셈이 되고 그리고 나면 이곳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의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쨌거나 이제 곽원하고 흉노를 맞아서 종효가 버티고 있으니까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지역이 조조한테서 이탈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지. 만약에 종효가 이걸 버리고 그냥 하동 포기하고 장안으로 그냥 틀어박혀 버리면은 요 지역 전부가 조조의 세력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설령 내가 관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싸우지 않고 먼저 스스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곽원은 성질이 강팍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므로 반드시 우리 군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만일 곽원의 군사들이 분수를 건너, 분수라는 것은 저 근처에 뭐 강 이름이겠죠.
진영을 만들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공격한다면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장기라는 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까투리 같은. 까투리는 사람 이름일까? 장기가 마등을 설득해. 자, 그런데 과거내에서, 그러니까 과거내 위세가 굉장히 커가지고 종료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때 종료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양주에 있는 군벌들을 설득해서 조조편을 들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란 사람 보내가지고 마등을 설득해서 군대를 보내달라. 그래서 과관을 조지는 거를 도와달라라고 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망했다고? 왜? 가채점 했어요? 장기가 마등을 설득해 과관을 공격하도록 하자. 마등은 아들 마초를 보내 정예 병사를 인솔해 과관을 맞아 공격하도록 했다. 물리 30점이라서 평균 89점이라고? 물리가 30점인데 평균이 89점이면 다른 시험을 엄청 잘 친 거네. 자, 과거는 도착해서 과연 경솔하게 분수를 건너려고 했다. 대부분이 강을 건너지 말라고 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분수를 절반도 채 건너지 못했는데 마초가 공격해 크게 무찔러 과건을 죽이고 손우를 항복시켰다. 이에 관한 일은 장기전에 실려있다. 이후에 하동의 위고가 난을 일으켜 장성, 장염, 고간 등과 함께 도적이 되자. 요 지역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말입니다. 고관도 섞여 있는 걸 보니까. 종효는 또다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격파했다. 천자가 서쪽으로 옮겨온 후에 낙양의 백성이 매우 줄어들었으므로 종효가 관중의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또 망명한 자들과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불러들여 보충하니 몇 년 만에 낙양의 민호가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아니, 물리가 30점인데 평균이 89점이면 잘 나온 거죠. 만족해야지 그러면. 자, 관중을 정발할 때 조조는 이런 민호들을 군사일의 원전으로 삼았으므로 상주하여 종효를 전군사로 삼았다. 자, 위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대리가 되었으며 상국으로 승진했다. 상국은 이제 최고작이죠. 조비가 동궁에 있을 때 종효에게 오숙부를 주었으며, 오숙부는 솥을 5부분으로 나누어 한꺼번에 5가지 옥문을 삶는 거다라고 하네요. 자, 거기에 글을 새겨 말했다. 왜? 잘 친 거지. 자, 위엄이 혁혁한 위대한 위나라는 지금 한나라 왕조의 번국으로 보조하고 있다. 위나라 상국은 오직 종효뿐이니 그대는 실로 국가의 심려를 담당하고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숙히 공경하고 편안하게 쉴 곳을 찾지 않는다. 그대는 모든 관료의 사표이며 그들을 재는 본보기이다. 몇 년이 지나서 서조연 위풍이 모반을 도모한 일에 연루되어 파직한다는 책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위풍을 아마 종효가 추천했을 거예요. 위풍 반란 사건은 아시죠, 그죠? 조조가 이제 관중에 있었었는데 그걸 틈타서 이제 업에서 위풍이라는 놈이 이제 고관 자제들을 모아서 반란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진압한 게 조비였죠. 자, 위풍의 반란 이야기 있고, 조비가 왕위에 오르자 다시 대리가 되었다. 조비가 천자의 자리에 오르자 왕 바뀌어 정위가 되었으며, 정위는 검찰총장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승진해서 숭고향후에 봉해졌다. 태위로 승진하고 전임되어 평양향후에 봉해졌다. 당시 사도 화흠과 사공 왕랑도 더불어 종여 더불어 선대 일의 명신이었다. 조비는 조회를 끝마친 후에 좌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삼공은 곧 한 세대의 위인이니 후세에는 아마도 이들을 이을 만한 인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자, 조회가 즉위하자 종효는 승진해서 정릉후에 봉해져 시급이 500호를 얻고 이전 것과 합쳐 1800호가 되었으며 태부로 자리를 옮겼다. 종효는 무릎에 병이 있어서 절하고 몸을 일으키기가 불편했다. 저 같네요. 저도 무릎이 아파서. 저는 살이 쪄서요. 당시 화엄 역시 나이가 많아 병을 앓았다. 이들 두 사람은 조회할 때 모두 수레에 타고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호분이 뭐냐면은 근위병들. 자, 근위병들이 들어서 자리에 앉혔다. 이후에는 삼공에게 병이 있으면 이 일이 선례가 되었다. 삼공은 재상입니다. 재상. 사도 사공 태위였나?
그게 30이었나? 시대마다 좀 다른데. 아, 물리를 90점 맞았으면 평균이 95라고? 야, 평균 95 엄청 잘 쳤는데? 원래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원래 공부를 잘한다. 뭐 컨닝 같은 걸 배제했을 때. 두 번째는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전에 조조가 명을 내려 사형을 궁형으로, 궁형은 고자 만드는 형벌이죠. 궁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의논하게 하자 종효는 주장했다. 고대의 육형이라는 건 신체를 훼손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육자가 여선 육자가 아니고 고기 육자입니다. 많은 성인들의 의논을 거쳐 회복시켜 시행되었으니 사형을 대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후자라고요. 자, 논의하는 자들은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여겨 보류했다. 조비가 출석해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 때 조소를 내려 말했다. 종효는 육형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진실로 성왕의 법입니다. 공경들은 함께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논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마침 군사일이 있어 보류했다. 그 육형 이야기는 앞쪽에 다른 열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이번에 조절한다고 했는데 너무 쉬워졌구나. 물리만 난이도가 어려웠고. 아, 괜찮아요. 그래도 쉬었어도 평균이 95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그 본인이 실수하지 않고 잘했다는 의미예요. 자부심 가져도 괜찮아요. 자, 태화연간입니다. 종효는 상소를 올렸다. 위대한 위나라는 천명을 받아 우와 하를 이어 쫓고 있습니다. 한나라 효문제 법률을 개혁하였지만 고대의 도의는 맞지 않습니다. 선제의 성스러운 덕은, 선제는 그 문제를 의미합니다. 조비죠, 조비. 성스러운 덕은 본래 하늘이 내려준 것이어서 고대의 전적을 하나로 꿰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을 이어서 의연하게 조칙을 발표하고 고대의 육경을 회복하여 한 시대의 형법으로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잇따랐으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멀리로는 무죄와 문제의 유지를 쫓아 발꿈치를 뒤차름으로써 죄악을 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석하게 하시고 여기고 무고한 자가 사형에 처해지는 일을 한탄하여 법률을 분명하게 익힌 사람들로 하여금 신하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형 관련한 이야기네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본래는 오른쪽 발꿈치를 잘라야 했는데 사형에 처하고 있으니 역시 다시 이 형벌을 시행하십시오. 상서 이르기를 황제는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호라비와 과부 중에 유묘에게 불만에 말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요임금이 치우 유묘의 형벌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먼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 중에 문씨의 형벌에 대해 불만스러운 말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감옥에 있는 자를 판결함에 있어 의문이 있을 때는 삼괴, 구조, 굴리, 만민에게 의견을 물으십시오. 삼괴는 삼공이고요. 구조는 구경입니다. 구경. 전부 다 고위 관리들입니다. 가채점한 물리 반평균이 29인데 미나씨가 지금 몇 점이라 그랬죠? 30점이라면 그래도 평균 이상이네. 잘했네요. 물리 시간에 왜 로마우 카이사르 얘기를 해요? 그것도 물리겠구나. 탁 치면 사람이 죽더라. 그런 게 물리지. 탁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그런 거 있잖아. 자, 설령 소경제의 법령처럼 사형에 해당하더라도 오른쪽 발꿈치 자르기를 희망하는 자는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경형, 의형, 좌지, 궁형은 아마 그 목자 새기는 거 얼굴에 그럴 거고, 의형은 코 자르는 거, 좌지는 아마도 다리 자르는 게 아닐까? 아니면 발꿈치 자르는 거는 그런겠죠. 자, 궁형은 고자 만드는 거죠. 효문제 때처럼 머리카락을 자르고 곤장을 치는 것으로 대신하십시오. 사악한 일을 하는 가능성이 있는 자는 대부분 20살에서 45살 사이인데 비록 그 발을 자르더라도 여전히 생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천하의 인구는 효문제 때 시대보다 적은데 어리석은 신하가 말한 방법대로 하면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자가 한 해에 3,000명은 됩니다. 살 수 있는 자가.
그러니까 죽이는 대신에 이제 코 자르면, 예를 들면. 자, 장창은 이제 그 전환시대 법률가죠. 그 옛날에 사기열전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장창이 육형을 폐지했지만 매년 죽음을 당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은 육형을 부활하여 매년 3,000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자공이 백성을 구하는 것은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어찌 인을 구하는 것을 어찌 인을 일삼는 것에 그치겠느냐. 반드시 성인일 것이다. 여와 순도 오히려 모두 구하지 못할까 걱정하셨다. 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인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가 인을 행하려고 하면 인 또한 오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육형을 행한다면 백성들은 영원히 구할 수 있습니다. 종효가 표를 상주한 후 조회가 조솔례를 말했다. 종태부의 학식은 우수하고 재능은 높다. 그는 평소에 정사에 마음을 두고 있으며 또 형벌과 법률에 대한 이해도 심원하다. 그가 중대한 일을 제안하였으니 공경과 모든 관료들은 함께 잘 상의하도록 하라. 물리 시간에 왜 그런 얘기를 하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선생님이 그걸 좋아하나 보죠? 자, 사도 왕랑의 주장은 이렇다. 종효는 경솔하게 사형의 항목을 감면하고 이로써 월형은 이제 발자라는 거, 월형을 받는 사람 수를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고 시체를 사는 자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어리석은 의견은 그와 부합되지 않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릇 오형의 종류는, 오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체에 준하는 형벌이에요. 여기서는 오자가 다섯 오자입니다. 자, 오형의 종류는 법률에 분명 기록되어 있고 따로 사형을 한 등급 줄이는 법이 있어 사형되지 않으면 감형됩니다. 이런 일은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형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돈을 내면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한나라 때 그랬습니다. 자, 지금 멀리 도끼와 끌을 빌려 그 육형을 실행하지 않고서도 죄의 등급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시대의 어린 사람은 육형의 잔혹함을 참지 못했고 이 때문에 폐지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다시 이것을 시행한다면 아마 수린 형별의 조문이 모든 백성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고 육형의 힐문이 두족의 귀에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먼 곳에 있는 백성을 가까이 오도록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종효가 가볍게 하려고 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조사하고 사형을 감하여 머리카락을 자르고 발꿈치를 베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만일 가볍게 하는 것이 문제라면 노예 개수를 배려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는 죽음을 삶으로 바꿔서 크나큰 은혜가 있고 밖으로는 체형을 월형으로 바꿔서 귀를 놀라게 하는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소련은 어려워요. 소련은 그 질이 아니고 이제 각 사단들의 이제 전투력이 강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 인해 전술로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 나라라서 소련으로 하지 말고 독일로 하세요. 독일이 제일 쉬울 거예요. 독일은 원래 그냥 강하거든. 소련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독일이 러시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막거나, 그러니까 잘 짜서 이제 그걸 공업지대를 잃지 않도록 막거나 아니면은 그 뭐죠? 시베리아로 이제 공업지대를 옮긴다 그런 이벤트가 뜰 때까지 그 개겨야 되는데 아마 그 미나씨가 그걸 못 개길걸? 자, 논의에 참가한 대신들은 100여 명이었는데 왕랑과 의견이 같은 자가 많았다. 오화 촉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므로 조회는 또 이를 잠시 보류시켰다. 자, 태화 4년입니다. 종효는 세상을 떠났다. 조회는 상복을 입고 조문하였으며 시호를 성후라고 했다. 아들 종육이 자괴를 이었다. 조회는 종육의 봉지를 분할하여 종요의 동생인 종연과 아들 종소, 손자 종예에게 주어 여루로 삼았다. 종육은 자가 치숙이고 14살 때 산기시랑이 되었으며 기민하고 담수할 때는 아버지의 풍모가 있었다. 라고 합니다. 자, 태화연간입니다. 총나라 대상 제갈량이 기산을 포위하고 조회가 서쪽을 정벌하려고 할 때 종육이 상주에 말했다. 자, 북벌입니다. 기산은 이 근처죠. 자, 무릇 계책은 묘승을 귀하게 여기고, 묘승이라는 것은 전쟁 시 조정에서 싸우는 계책이랍니다.
자, 공적은 유학을 숭상합니다. 유학은 사령부에서 세우는 작전입니다. 전당에서 내려가지 않고서도 천리밖의 승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당이라는 것은 조정이죠. 때문에 황제께서는 마땅히 중앙을 지키셔야 하고 이로써 사방의 위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대군이 서쪽으로 정벌을 나간다면 비록 100배의 위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중의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더구나 더위 간창일 때 행군하는 것은 시경 시인들이 신중해 했던 것이니 진실로 지금 황제께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될 거라니까. 그 소련은 그 양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마 미나시아 그거를 잘 유연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 후 종육은 황문실왕으로 승진했다. 당시 낙양에서 대대적인 규모로 공시를 지었으므로 조의 수레는 곧바로 허창으로 갔다. 조조 때는 이제 업이나 허창이 많이 있었는데요. 조비부터는 이제 낙양으로 수도를 옮겼죠. 자, 천하에서 응당 조정에 조회하러 오는 사람들은 허창을 정식 도성으로 간주했다. 허창의 군실은 협조했으므로 공실이 협소했으므로 성남쪽에 모전을 세워 어전을 만들고 물고기, 용, 만년의 시설을 완벽히 갖추었다. 용이라고? 백성들은 노역으로 지쳐 있었다. 종육이 가난했다. 종육이 가난했다. 지금은 수해나 한 발이 있는 때가 아닌데도 국고가 텅 비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은 풍년을 기다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상주했다. 관내에서 다시 황무지를 개간해 백성들이 농업에 힘쓰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일은 곧 시행되었다. 자, 정시연간입니다. 조방 때인가요? 종육은 산기시랑으로 임명됐다. 대장군 조상은 한여름에 병사를 일으켜 촉을 공격했으나 군사가 이길 수 없었다. 나갈 수 없었다. 조상이 군대를 늘리려고 하는데 종육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저의 생각에 조정에서 말하는 승전 전략은 적의 화살과 돌에 직접 임하지 않고 왕된 자의 병사가 정벌을 하되 적과 맞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방패와 도끼로 유묘를 정벌할 수 있고 후퇴하고 버림으로써 적인 원국을 투항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관에 있는 오한을 강관이랑은 지명이고요. 오한이라는 거는 한나라 이제 광무제의 공신이랍니다. 자, 오한을 단숨에 공격해 들어가고 정형에 있는 한신을 초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형은 이제 그 조나라 여기 요 근처 뒤에 있는 지명이죠. 한신이 여기 싸웠던. 자, 부하서 전진할 수 있으면 전진하고 미리 알아보고 곤란하면 물러나는 것. 이것이 예부터 정확한 이치였습니다. 공후 당시는 오직 이 점을 명확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진격해라 그런 말이죠. 이기지 못할 거면 그냥 물러나라. 네, 알겠습니다. 호이포는 미완성이잖아요. 그 패러독스 쓰레기 새끼들이 게임을 제대로 안 만들잖아. 나중에 만들면 내가 할게요. 걔들 게임이 완성되면 그 새끼들 계속 DLC 내면서 그 돈 벌려고 지랄하던데 난 꼬라지를 별로 방송에 내보내고 싶지가 않네요. 자, 조상은 전공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왔다. 후에 종육은 시기를 받아 시중으로 전임되었고 지방으로 남아 위군태수가 되었다. 조상이 처형된 후 종육은 조정으로 들어가 어사중승과 시중정의가 되었다. 군주나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였으면 신하나 아들에게 비방할 권리가 주어지고 또 선비가 제후로 봉해지면 그 아내를 다시 바꾸지 않는 것은 종육이 장하는 것이었다. 자, 정원연간입니다. 관구검과 문음이 반란을 일으켰다. 사마소 때인가요? 사마사 때인가요? 자, 관구검하고 문음이 여기 회남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자, 종육은 지절이 되어 양주와 예주로 가서 사면령을 반포하고 사인과 백성들을 설득했다. 돌아와 상서가 되었다. 요거 그게 아니네. 지금 보니까 시간순이 아니네. 자, 제갈탄이 모반하였을 때 대장군 사마소는 직접 수춘으로 가서 제갈탄을 토벌할 계획이었다. 마침 오나라 대장 손일이 무리들을 이끌고 투항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오나라는 최근 들어 죄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다시는 군사를 출동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동쪽의 군대 사마소죠. 사마소의 군대는 이미 많으니 뒤의 처치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사실을 의논하고 적의 동태를 예측하려면 우리 상황에 비추어 상대를 헤아려야 합니다. 지금 제갈타는 회남 땅을 들어 오나라를 주었고 손일이 인솔에 투항한 무리는 1000명에 이르지 못하고 병사는 300명을 넘지 못합니다. 오나라가 잃은 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만일 수춘의 포위가 풀리지 않았는데 오나라의 국내 영세가 안정된다면 반드시 출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군이 말했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종육을 데리고 출발했다. 회남이 평정된 후 종육은 청조자사가 되었고 후장군을 더하여 가절, 도독, 서주 제군사로 승진하고 도독 형주로 전임됐다. 종육이 사망하자 거기 장군으로 추정하고 시호를 해후라고 했다. 아들 종준이 자기를 이었다. 종육의 동생 종회계는 따로 마련된 전이 있다. 종회는 또 따로 있나 보네요. 자, 종회는 그거죠. 그 반란분자죠. 우리나라의 반란분자 종회는 따로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화음 이야기입니다. 화흠의 자는 자어이고 평원군 고당현 사람이다. 평원군 고당현은 아마 이 근처 될 겁니다. 이 근처입니다. 그 황하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고당은 제나라에 유명한 도시인데 의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저작거리나 향리로 놀러다니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화엄은 낮은 자리에 있는 관리였지만 쉴 때마다 관청을 나와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화엄은 의를 논할 때 공평함을 견지하면서 시종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상하게 하지 않았다. 같은 군 사람인 도구홍 또한 이름이 알려졌는데 스스로 총명함과 식견이 화엄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했다. 당시 왕부는 호걸들과 더불어 영제를 폐위시킬 것을 모의했다. 이에 관한 일은 무제기에 있다. 왕분이 은밀히 화엄과 도구홍을 불러 함께 계획을 확장하려는데 도구홍이 가려고 하자 화엄은 그를 저지하며 말했다. 무릇 군주를 폐위시키는 큰일은 이윤이나 곽광 같은 현신들도 하기 어렵습니다. 왕부는 성격이 조잡하고 무용도 없으니까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화가 장차 가족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대는 가지 마십시오. 도구홍은 화엄의 말을 듣고 가지 않았다. 후에 왕부는 과연 실패했고 도구홍은 비로소 감복했다. 화엄은 효렴으로 천거되고 낭중을 역임하다가 병이 들어 관직을 떠났다. 영제가 붕어한 후, 영제는 이제 후한의 황제죠. 하진이 조정을 보필하 했는데 투가 적응이 안 된다고. 투도 재밌어. 투도 재밌어요. 포는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투도 재밌어. 어디까지 읽었노? 자, 영제가 붕어한 후, 붕어한 거는 뒤졌다 그런 말이죠. 하진이 조정을 보필하 했는데 하담의 정태와 영천의 순유, 화흠 등을 불렀다. 화엄이 도착하자 상서랑으로 명했다. 동탁이 천자를 장안으로 옮겼을 때 화엄은 지방으로 나가 하규의 영에 되기 원했지만 병 때문에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남전에서 남양으로 갔다. 하규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화엄이 이제 경조 그러니까 장안으로 따라 들어갔다가 남전 그러니까 요 근처에요. 요 근처에 남전에서 남양으로 나아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당시 원술은 양성이 있었었는데 화엄을 남겨두었다. 화엄은 진군의 동탁을 토벌하자고 원술을 설득했습니다. 그때 원술이 이제 그 남양에 있었거든요.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화엄은 원술을 버리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천자가 태부 마일제를 보내 관동을 안정시키도록 했고 마일제는 화엄을 불러 속관자리를 주었다. 화엄은 동쪽으로 가서 서주에 이르렀고 소설을 받아 그 자리에서 예장태수가 되었다. 서주라는 것은 여기고요. 예장이라는 곳은 예장이 어디지? 이 근처인데 여기네요. 여기서 예장태수로 갔다고? 진짜? 자, 아무튼 예장이 여기니까. 자, 화엄이 정치를 청정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했으므로 그곳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감격해하며 그를 아꼈다. 손책, 내가 싫어하는 손책이 강동 땅을 약탈하려고 하자, 표현 좋네요. 약탈하려고 하자 화엄은 손책이 용병에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두건을 쓰고 받들어 맞이했다. 손책은 그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빈의 예로 접대했다. 상빈이라는 거는 높은 손님요. 빈이 손님이거든. 자, 후에 손책이 죽었다. 손책이 뒤졌습니다.
칼 맞아 죽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자, 조조는 관도에 있으면서 천자에게 상주해 화엄을 불러오도록 했다. 손권이 보내지 않으려고 하자 화엄이 손권에게 말했다. 장군께서는 왕명을 받들어 막 조공과 그러니까 조조와 교류하기 시작하였으니 두 분 사이의 의리는 아직 공고하지 않습니다. 저로 하여금 장군을 위해서, 장군이라는 게 여기서 손권이죠. 마음을 다하게 한다면 어찌 이익이 없겠습니까? 지금 헛되이 저를 붙드시는 것은 쓸모없는 사람을 기르는 셈이 되므로 장군께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손권은 기뻐하며 곧 화엄을 파견했다. 화엄의 빈객과 옛 친구들 중에 그를 전송하는 자가 1000여 명이나 되었고 그에게 수백 금이 주어졌다. 화엄은 모두 거절하는 것이 없었지만 몰래각기 제목을 달아 표시해두고는 떠나갈 때가 되자 물건들을 모두 한 곳에 쌓아놓고 빈객들에게 말했다. 본래 여러분의 마음을 거절하지 못해서 받은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수레한 대로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재물을 휴대하는 것은 화를 초래하는 것이니 저를 위해 대책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었던 물건을 찾아가면서 화엄의 덕망에 감복했다. 그거는 이제 그걸걸요? 전술핵이라서 그럴걸? 아니, 전략핵하고 전술핵,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원래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죽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군대는 조직력이나 그런 게 떨어질 거고 그 떨어져서 이제 바로 폐퇴시킬 수 있을 거고 아마 그 산업지대에 떨어뜨리면은 공장 같은 게 이제 영구적으로 파괴될걸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야. 예를 들면 핵 몇 방 떨어뜨렸다고 무슨 뭐 엄브렐라 시티가 열리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라쿤 시티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자, 화엄이 도착하자 화엄이 예장에 있다가 조조한테 왔습니다. 의랑벼슬을 받았으며 사공의 군사에 참여했고, 군사라는 거는 군대일. 조정으로 들어가서 상사가 되었으며 벼슬이 바뀌어 시중이 되었고 순옥을 대신해 상서령이 되었다. 조조가 손권을 징벌할 때 화엄을 군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주했다. 위나라가 군사는 참모죠. 참모. 위나라가 세워진 후 어사대보가 되었다. 조비가 왕위에 올랐을 때 상국벼슬을 받았다. 그러면 안락향후에 봉해졌다. 조비가 천자가 되자 벼슬이 바뀌어 사도가 되었다. 화엄은 평소 성빈의 복록과 받은 하사품은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나눠줬으므로 집에는 곡식도 얼마 없었다. 일찍이 공경들이 모두 관청 소속의 노비라서 받았는데 화엄만은 여자를 풀어주고 시집 보냈다. 조비는 탄식한 후 조서를 내려 말했다. 맞아봤는데 별로 안 아프더라고. 그거는 미나씨가 실제로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님이 직접 핵을 맞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걸 맞은 이제 게임 안의 군대는 굉장히 아팠을걸. 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공감의 그런 자세를 가져봐요. 나는 좀 많이 아팠거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사도 이 사람은 국가의 빼어난 원로입니다. 사도가 화엄이죠. 그는 참여한 모든 일을 음향을 조화시켜 처리했습니다. 지금 대관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사도만은 맛없는 것을 먹고 있으니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보다는 사실 이제 핵은 한 방이고요. 사실 여러 번 쓸 수 있는 전략 복귀기가 더 유용할 수도 있지. 자, 특별히 화엄에게 어의를 내리고, 어의라는 거는 이제 뭐 왕이 준 옷 같은 거겠죠. 설마 골룡포를 줬겠습니까? 자, 아울러 그의 처자와 집안 남녀 모두에게 의복을 지어주었다. 삼부에서 문의해 왔다. 효렴으로 천가할 경우 본래 덕행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경전 시험으로 더 이상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에 화엄이 말했다. 전란이 있으니래 유괴 경전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유괴가 뭔지 아시죠, 그죠? 자, 눈앞에 닥친 시서예악 뭐 그런 겁니다. 자, 눈앞에 닥친 급한 임무는 그것을 보존하고 왕도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무릇 법령을 제정하는 목적은 도의를 성하게 하고 쇠함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금 효렴으로 천가할 경우 경전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이 일로 학업은 결국 폐지될 것입니다. 만일 덕행이 빼어나 특출한 사람이 있다면 특별하게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음을 근심해야지 어찌 못하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좋은 말이네요.
자, 조비는 그의 말에 따랐다. 황초연간입니다. 공경들에게 조서를 내려 세속에 따르지 않고 홀로 나아가는 군자를 천거하도록 했다. 화엄이 관령을 천거하자 조비는 관령을 불러들여 안거에 앉혔다. 안거가 그거죠. 수레지. 관령 이야기는 앞에 이제 다른 열전에 있었죠. 그죠? 자, 조회가 즉위한 후 화엄은 박평후로 봉해졌고 시급 500고를 더하여 이전 것과 합쳐 1300고가 되었다. 또 벼슬이 바뀌어 태위를 더하여 태위가 되었다. 화엄은 병을 핑계로 하여 물러나기를 구하고 자리를 관령에게 양보하려고 했다. 조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회의가 있을 때 조회는 산기 상시 무습을 보내 조서를 받들어 성지를 알리도록 했다. 성지라는 거는 자기 이제 친서. 자, 짐은 새로이 왕이 되어 여러가지 일을 하며 하루에만 임금이 보는 여러가지 정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를 듣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분명하지 못할까 근심스럽습니다. 덕이 있는 신하가 좌우에서 짐의 몸을 보필하는 것에 의지해야 하는데 그대는 누차 병이 있다며 관직을 사행했습니다. 군주의 가치를 헤아리고 군주를 선택하며 그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죄송합니다. 알람이었습니다. 영예를 버리고 녹봉과 그 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는 옛사람에게서도 진실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주공과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을 청결하게 하고 절개를 지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는 그대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대가 병을 힘껏 이기고 회의에 나오는 것이 나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짐은 장차 자리와 궤석에 서서 백관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총괄하도록 명하고 그대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나서 그런 연후에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또 무습에게 조서를 내리 말했다. 반드시 화엄이 일어나기를 기다려 돌아오라. 화엄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화연간입니다. 조이는 조진을 파견해 자오도를 통해 촉을 토벌하도록 하고 자신을 동쪽 거창으로 갔다. 그 조진이 이제 촉을 공격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화엄이 상수하여 말했다. 병난이 일어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위대한 위나라는 천명을 받아 계승했고 폐하의 성덕으로 주나라의 성왕과 강왕의 용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응당한 시대의 정치를 크게 하고 삼왕의 사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록 두적이 산수의 험한 짓에 의지해서 두적이 오나라고 총나라겠죠. 자, 목숨을 연장시키고 있을지라도 진실로 성황의 교화가 나날이 올라가면 만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덕을 흠모하게 될 것이며 보자기 속의 어린아이를 업고라도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무릇 병기는 부득이 한 경우에나 사용하는 것이므로 잠시 넣어두었다가 때가 되면 움직여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신은 진실로 폐하께서 먼저 나라를 다스리는 도에 두시고 정발하는 것을 뒷일로 삼기를 권합니다. 게다가 천리까지 군량미를 운송하는 것은 용병이 이롭지 못합니다. 험난한 지형을 뛰어넘어 깊숙이 들어가는 것 또한 혼자 승리한다는 일은 없습니다. 금년에 백성들을 영무로 정발하여 농목과 양잠의 일을 할 때를 놓쳤다고 들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을 기본으로 삼고 백성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중원으로 하여금 굶주림과 추위의 근심이 없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떠나는 마음이 없도록 한다면 천하는 매우 행복해질 것이며 두적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을 앉아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은 재상의 집이 있지만 늙고 병이 나날이 깊어져 개나 말처럼 초라한 목숨이 다하구려고 하니 다시는 폐하의 수레의 덮개를 받들어 보시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까닭에 신은 감히 신하로서 충정을 다하지 못할 수 없으니 이 점은 오직 폐하께서 판단하고 헤아려 주십시오. 베를린 공방전이라고요? 미나씨가 독일 아니었어요? 근데 베를린 공방전이라고? 징병제도 최후의 한 명까지. 자, 조회는 회답하여 말했다. 자, 그대는 국가의 계획을 깊이 생각하였고 짐은 이 점을 매우 가상하게 생각합니다. 적이 산천에 기대어 있으므로 나의 조부와 부친께서 이전 세대에 수고를 하셨음에도 여전히 극복해 평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짐이 어찌 감히 스스로 과장되게 반드시 멸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 장수들은
한번 찾아 들어가 공격하지 않는 것은 이유 없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의 위세를 과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찾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이 주는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면 조무왕이 군대를 철수한 것처럼 또 과거의 일을 귀감으로 삼을 것입니다. 짐은 그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대의 충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가을비가 많이 내렸으므로 조진에게 조서를 내려 군사를 인솔에 귀환하도록 했다. 태화 5년입니다. 화엄이 죽자 시우를 경후라고 했다. 아들 화표가 그 뒤를 이었다. 당초 조비는 화엄의 시급과 민호를 나누어 화엄의 동생 화집을 열후로 봉했다. 화표는 함의 연간의 상서가 되었다. 아이 그 양반 화장실 쓰네. 자 마지막입니다. 왕랑 이야기입니다. 왕랑 정말 기네요. 아직은 25쪽 남았는데 자 왕랑의 자는 경흥이고 동해군 담현 사람이다. 경전에 통달했으며 낭중벼슬을 받았다가 다시 치구현의 장으로 임명되었다. 태위 양사를 스승으로 삼았는데 양사가 세상을 떠나자 관직을 버리고 복상의 일을 다했다. 동해군 담현 사람이라 그랬는데 동해군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자 효렴으로 천거되고 공부의 부름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서주자사 도겸은 왕랑을 관찰하고 는 무죄로 천거했다. 서주는 여기죠. 잠깐만요 여러분. 양 선생이 그 오줌 누고 바로 밥을 먹네. 보통 저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당시 한나라 황제에는 장안이 있었고 관동에서는 병사들이 일어났으므로 왕랑은 도겸의 치중이 되어 별과 조옥 등과 더불어 도겸에게 권하는 말을 했다. 자 왕랑은 원래 서주에 있었습니다. 춘추의 대의는 제후를 구하는 것은 천자를 구원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천자는 서경에서 떠돌고 있으니 서경은 장안이죠. 사신을 보내 왕명을 받들고 계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겸은 조옥에게 상주문을 받들고 장안으로 가도록 했다. 천자는 도겸의 마음을 가상히 여기고 도겸을 안동장군으로 임명했다. 조옥을 광릉태수로 삼았고 왕랑을 회계태수로 삼았다. 광릉은 여기고요. 회계는 여기입니다. 네, 저 멀리입니다. 저 멀리. 아 이게 전부 회계군인가? 알텐데 보통 이제 요 지역을 회계라고 그러죠. 네, 보통 옛날에 이제 월나라가 있었던 요 지역을 회계라고 그러고 이 남쪽을 회계라 부르진 않을 텐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손책이 장강을 건너와 침략했다. 산월이랍니다. 왕랑의 공조 우번은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왕랑은 자신이 한나라 왕실의 관리이므로 응당 성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병사들의 인솔에 손책과 싸웠는데 결국 패하여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동야에 이르렀다. 자 반란분자 손책 새끼가 그 회계를 공격해 와서 결국에는 왕랑을 때려잡고 왕랑이 그 탈출해서요 바다로 표류했답니다. 표류해서 그 동야라는 곳에 갔다 그러는데 동야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마 뭐 서주나 아니면 청주 어디겠죠, 그죠? 자 동야에 이르렀다. 아닌데? 동야가 어딘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찾아볼게. 어딘지 궁금하네요. 동야가 어디지? 동력
동자의 야자가 저게 무슨 야자야? 불릴야? 동야가 어디죠? 아, 지금의 복주랍니다. 지금 복주니까 아마 이근처리네요. 이근처리가 이제 복주거든요. 여기가 동야랍니다. 자, 바다를 떠돌다가 동야까지 갔는데 동야에서 또 손책한테 쳐맞았답니다. 자, 손책은 또 동야까지 추격해 왕랑의 군사를 크게 격파했다. 왕랑은 곧 손책에게 나아갔다. 손책은 왕랑이 유학의 교양이 있는 바른 사람이라 여겨 문책만 하고 죽이지 않았다. 왕랑은 비록 유랑과 곤공한 생활을 하여 아침에 그날 저녁을 개가지도 못할지라도 친척과 친구를 수용하여 위로하고 나눌 것이 많든 적든 간의 도의에 기초해서 행동했으므로 매우 빛난다. 조조가 상소를 올려 그를 불러 벼슬을 주도록 하니 왕랑은 고가현으로부터, 고가는 오군일 겁니다. 이 근처일 겁니다. 자, 고가현으로부터 장강과 바다를 전전하여 몇 년 만에 도착했다. 왕랑이 바다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네요. 자, 그를 간이대부 참사군공사로 임명했다. 아, 참사공군사. 자, 그 왕랑이 삼국지 게임에 보면은 보통 이제 회계장 박혀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조조한테 가 있잖아요. 그 전말 이런 겁니다. 그 회계장 박혀 있다가 손책한테 개 깨지고 나중에 이제 조조한테 벼슬 준다 그래서 간 겁니다. 좀 뭔가 좀 기구하네요. 자, 위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군 죄주가 되어 위군 대수를 겸하였고 소부 봉상 대리로 승진했다. 왕랑은 이를 처리하면서 관용이 있었고 의문이 있는 죄상에 대해서는 가볍게 처리했다. 종효는 분명하게 살펴 합당하게 법을 집행했으며 안전을 잘 심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조비가 왕위에 즉위하자 왕랑은 어사대부로 승진했으며 알릉 정후에 봉해졌다. 그는 조비에게 상주해 백성을 양육하고 형벌을 살필 것을 권유했다. 병란이 일어난 지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천하는 들끓고 엎어졌으며 온 나라가 부서지고 초췌해졌습니다. 선왕께서 적이 이제 촉나라고 오나라죠. 자, 적을 제거한 것에 힘입어 저기하지 못했습니다. 자, 외롭고 약한 자를 보축하고 양육하여 마침내 중원에 다시 기강이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나라 땅에서 억조의 백성들을 귀합해 봉토와 변방 안에 다고는 소리와 개짖는 소리가 들리게 하고 그 소리가 사방의 경계에 이르렀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였고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지금 먼 곳의 적은 아직 복종하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부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조세와 부역을 면세하여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어진관리가 폐하의 덕과 은혜를 전하여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길을 모두 닫고 사방의 백성이 용성하게 된다면 반드시 과거 시대를 뛰어넘어 보통 때보다 풍부해질 것입니다. 역행에서는 법을 경계한다 라고 했고 상서에서는 형벌을 상세히 한다 라고 했으며 한 사람에게 선이 있다면 한 사람은 천자죠. 온 백성이 그것에 의지한다 라고 했으니 이는 형벌과 재판을 신중히 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조상국은 조참입니다. 자, 조참은 재판한 일을 명제상 소하에게 위탁해 처리했고 노원서는 전환시대의 관리랍니다. 안건을 과도하게 심사하는 관리를 증오했습니다. 무릇 안건을 잘 심사하는 자가 그 사정을 안다면 억울하여 죽는 죄인이 없을 것이고 건장한 남자가 밭에서 힘을 다한다면 굶주려 죽는 죄인이 없을 것이며 빈궁하고 늙은 사람이 관부의 창고에 의지해서 먹는다면 들녘에서 굶주려 죽는 자가 없을 것이고 시집가는 것을 적당한 때 한다면 들녘에서 굶주려 죽는 원망하는 남녀의 한이 없을 것이며 태아의 양육이 반드시 보존된다면 잉태한 부녀가 그 몸을 상하게 하는 슬픔은 없을 것이고 갓 태어난 아이에게 반드시 노역면제 혜택을 준다면 교육받지 못한 어린아이의 해로움이 없을 것이며 장성한 후에 노역을 하면 미성년자가 가정을 떠나는 그리움이 없을 것이고 반백의 노인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노인들이 가다 엎어지는 재난은 없을 것입니다. 약으로 그 병을 치료하고 관대한 노역으로 그 본업에 편안히 머물도록 하고 위험 있는 형벌로 강자를 누르고 은혜와 인자함으로 약한 자를 돌보고 복지정책으로 빈곤함을 돌보십시오. 이렇게 하여 10년 후면 성년이 된 전문의가 반드시 거리에 가득할 것이고 20년 뒤에는 승리할 병사가 반드시 들녘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조비가 제위에 오르자 왕랑은 또 사공으로 임명되고 나아가 악평 향후로 봉해졌다. 당시 조비는 항상 수렵하러 나가 어떤 때는 황혼역에 어떤 때는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왕랑은 상수하여 말했다. 재영이 머무는 곳은 밖으로는 주위에 호위병을 배치해야 하고 안으로는 문을 몇 겹으로 하여 지켜야 합니다. 장차 나가실 때는 호위병을 둔 후에야 장막을 나가시고 먼저 경계하려고 하신 후에야 지대 위에 땅을 밟으시고 활을 당긴 후에야 수레에 오르시고 길을 깨끗이 한 후에야 밭들어 모시고 가도록 하며 호위병이 열을 서서 통행인을 가린 후에야 수레를 움직이고 방을 맑고 조용하게 한 후에야 수레를 멈춥니다. 이런 것은 모두 재앙을 빛내고 경계에 힘쓰며 법령과 교화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래 수레가 궁궐을 나가 호랑이를 잡는 데 일임하고 해 뜰 때 나가 밤이 되어야 돌아오는데 이것은 군왕이 출행 시 경계해야 될 상법을 위반한 것이며 상법이라는 것은 이제 평상시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만승군주의 신중한 행위가 아닙니다. 만승이라는 것은 황제를 의미하죠. 아씨 왕랑 이런 거 엄청 재미없네. 자, 그대의 상주문을 조비가 대답했다. 그대의 상주문을 보았소. 위강이 우인의 잠언을 들어 칭찬해 진나라 도공을 풍자한 것과 위강이라는 거는 진나라의 대부죠. 옛날 큰 진나라, 북쪽 진나라의 대부죠. 자, 사마상여가 한무제에게 맹수사냥의 작품을 지어 충고한 것으로는 그대의 중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적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고 장수들은 멀리 정벌 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때때로 평야로 들어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밤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충고는 이미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시행토록 했습니다. 처음 건한 연간 말에 손권이 빌어서 사자를 파견해 위나라에 대하여 번곡이라고 일컬으니 유비와는 전쟁을 했다. 요게 그거죠. 이릉 전투. 네, 들어가요. 손권이 그때 당시 이제 유비가 이제 개빡쳐서 들어오니까 범수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빡쳐서 들어오니까 이릉에서 이제 한번 크게 싸우고 위나라하고는 그때 속이고 들어와서 뒤통수 맞을 그런 염려가 없도록 했던 거죠. 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비가 조서를 내려 의논했다. 군사를 일으켜 오와 함께 촉을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왕랑이 상주에 말했다. 천자의 군대는 화산과 태산보다 존중받아야 하므로 진실로 응당 하늘의 위세를 빛내며 산처럼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손권이 직접 총나라적과 대치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싸움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지혜는 갖고 힘은 필적할 만하므로 승패가 빨리 결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군사가 충돌해 승산이 있는 형세 일대가 된 연후에 신중한 장군을 선택해서 적군의 강한 공격을 기다렸다가 시기를 본 후에야 움직이고 지형을 선택한 후에야 나가면 단 한 번의 충돌로도 이룰 수 있으니 그 이상 행동은 필요 없게 됩니다. 지금 손권의 군사는 아직 출동하지 않았으므로 오나라를 원조하는 군사가 먼저 출정할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비도 많이 내리고 있으므로 군대를 나가게 하여 무리하게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황제는 그의 계책을 받아들였다. 자, 황초연간입니다. 사다세라는 것은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영지지라는 호수로 모여들었다. 공경들에게 조서를 내려 포맹이 특출난 군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왕랑은 광록대부 양표를 추천하고 아울러 병을 핑계삼아 양표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조비는 양표를 위해 2조를 두고 관이를 3공 다음으로 정하였다. 조비가 조서를 내렸다. 자, 짐은 그대에게 현명한 사람을 하기를 요구했지만 얻지 못했고 오히려 병을 징하고 있다. 짐은 비단 현명한 사람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사람은 잃는 길을 열었으므로 옥현 같은 기움을 더했다. 옥현이라는 거는요, 대정에 달린 옥인데, 그러니까 큰 솥에 달린 옥인데, 옥으로 장식한 고리인데요, 삼공을 상징한답니다. 애초에 여기서 정이라는 솥 자체가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물품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삼공 중에 하나를 잃은 상황을 옥현 같은 기움을 더했다라고 표현한 모양입니다. 자, 군자가 기거하는 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좋지 않아 군자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대는 더 이상 사퇴하지 말라. 서울 다녀왔어요? 그 어디야 박물관 갔다 왔나 보지? 왕랑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권은 아들 손등을 보내 천재를 가까이에서 모시도록 하려고 했는데 도착하지 않았다. 조비가 허창으로 옮기고 대대적으로 둔전을 설치하고 군사를 일으켜 동쪽을 정발을 했다. 왕랑은 상서를 올렸다. 옛날 남월은 선량한 태도를 지키고 영제를 보내 천재를 가까이 모시도록 했으며 결과 영제는 후사가 되어 돌아와서 그 나라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강건은 교만하고 교활하며 감정과 말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므로 도호가 상주에서 가까이 모실 왕자를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무례함을 처벌해야 한다고 의논했습니다. 또 오비는 오비라는 거는 그거네요. 오왕유비네요. 오왕유비. 활을 만들어 아들을 들어가게 하는 싹을 만들었습니다. 외효가 모반한 것 또한 아들을 돌보지 않은 탓입니다. 이전에 손권이 아들을 보내려 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도착하지 않았고 지금 육군은 경계가 삼한데 6군데요. 육군은 황제의 군대죠. 자, 신이 걱정하는 것은 백성들이 천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국가가 손등의 지연을 조등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군사를 출동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군대가 출동하여 손등이 도착한다 할지라도 움직인 자는 지극히 많고 도달한 자는 지극히 적으므로 축하할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오만하고 흉악해 근본적으로 돌아와 오실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적국의 백성들이 그들의 읍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정벌이 나서는 장수들에게 별도로 조서를 내려 각자 금령을 분명하게 받들어 부서를 신중하게 지키도록 하십시오. 밖으로 위험을 빛내고 안으로 농경을 널리 행해서 산길이 조용하고 연못같이 고요하게 하면 위세는 움직일 수 없고 계책은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그때 거기서 얘기하는 구정이라는 게 구정에서 정이라는 게 소치입니다. 소정자예요. 한자가. 자, 이때 조비가 군사를 편성해 출정하였으나 손권의 아들은 도착하지 않았고 조비의 수레는 장강을 눈앞에 두고 돌아왔다. 사실은 크게 피해서 돌아왔겠죠. 자, 조회가 즉위하자 왕랑은 날릉후로 승진해 봉해졌으며 시급 500호를 대해 이장국과 합쳐 1200호가 되었다. 사실 이제 왕랑이라는 사람은 그 연희에서는 그 뭐예요? 제갈량이 이제 북벌을 처음 했을 때 제갈량한테 이제 그 싫은 소리 듣고 이제 빡쳐서 죽는 역할을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오래 살면서 이제 재상으로서 할 일을 다 한 사람입니다. 보시면 알죠, 그죠? 자, 조회가 즉위하자 난등으로 승진해 봉해졌으며 시급 500호를 더해 이전과 합쳐 1200호가 되었다. 자, 왕랑은 사신으로서 업성으로 가 문소황후의 능묘를 참배하고, 문소황후가 이제 견시죠. 견시. 조비의 자 견시. 백성 중에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자들을 만났다. 이때 마침 궁실을 건축하고 꾸미고 있었다. 왕랑은 상수를 올렸다. 아,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왔다고? 저번에 얘기한 그거 보고 왔군요. 아이씨, 엄청 기네요. 폐하께서 즉위한 이래 은혜를 베푸는 조서를 여러 차례 발표하시어 백성 모두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신은 이전에 명을 받들어 사신이 되어 북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역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면제하고 삭감할 수 있는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부역은 이제 그거 노역. 원컨대 겸손하게 듣는 인내심을 가지고 적을 제압할 일을 계획하십시오. 옛날 위대한 우임금은 천하의 옛 우환을 고렸기 때문에 먼저 구궁실을 작게 하고 이고 먹는 것을 절약하여 구주를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천하를 오복으로 나누어 보필하게 한 것입니다. 구천은 월나라만 구천이죠. 어와 일대의 국경을 넓히려고 고소대에서 부차를 죽이고자 역시 그 자신과 식구들에게 절약하도록 하고 그 집에서 절약한 것을 국가에 내놓아 오호를 손에 놓고 삼강을 석권하여 중원의 권위를 세우고 중화의 패권을 확립했던 것입니다. 한나라의 문제와 경제 역시 선조의 사업을 널리 날리고 국력을 증대하고 고양시키렸기 때문에 금이 100냥이나 되는 누각을 세우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단조로운 옷을 입혀 검소함을 나타냈습니다. 안으로는 태관의 의식을 줄이고 공무를 받지 않고 밖으로는 부역과 세금을 줄이고 농업과 양잠에 힘썼으므로 그들이 제위하던 때를 태평성대라고 부를 수 있었으며 형벌기구는 한가롭게 놓였습니다. 효모 황제가 군대의 위세를 떨쳐 국경지역을 개척할 수 있었던 까닭은 진실로 돌아가신 조부가 평소 충분하게 축적한 덕분이며 대업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곽거병은 평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장수인데도 흉노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저택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멀리 대업에 이른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가벼이 화해하고 밖에는 초기부터 중할 때까지는 밖에 일이 있는 자는 집안에서 간소함을 요구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한나라는 초기부터 중할 때까지는 모든 전쟁을 멈추었다가 나중에야 국문을 높이고 공전을 채웠습니다. 지금 건시전 앞은 줄을 서서 조회를 하기 충분하고 숭화전 뒤는 내관들을 비열하는 데 충분하며 화림원과 천연지는 충분히 연회를 열 수 있습니다. 만일 잠시 먼저 창합의 상위를 완성한다면 먼 곳에 와서 공헌하는 자들을 비열할 수 있고 성과 연못을 수리한다면 적의 침입을 끊게 되고 나라는 험준한 요새를 이루게 됩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풍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만일 첫째로 부지런한 농경에 힘쓰고 오랑캐에 대비하는 훈련에 전념하면 나라의 이익이 원망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널리 퍼지지 않을 것이고 호구는 늘어날 것이며 병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호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적이 복종하지 않거나 아름다운 기운이 부족해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왕랑은 사도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황자를 자주 잃고 후궁 중에 관에 간다라는 게 측실로 들어가는 자가 적어지자 왕랑은 상소를 올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회가 이제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이제 신실하게 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옛날 주나라 문왕은 15살에 주나라 무왕을 낳았으며 15살에 낳았다 그러면은 1900 걸리겠네 요즘은. 자, 열아들을 얻는 행운을 누렸고 희씨의 자손을 누렸습니다. 희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희성입니다. 자, 무왕은 늙어서 성왕을 낳았으므로 성왕은 형제가 적었습니다. 이 두 왕은 각자 성덕을 세우고 서로 지나침이 없는데 그 자손의 복을 비교하면 서로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아 기르는 나이에 이르고 늦음과 나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주나라 무왕과 주나라 성왕의 덕과 복을 겸하고 있으며 연세는 주나라 문왕이 무왕을 낳았을 때보다 많지만 주나라 무왕 희발처럼 황후의 궁전에서 나아 기르지 못하고 있고 번곡의 왕은 액정이라는 것은 후궁입니다. 후궁이 많은 방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나라 성왕과 비교하면 비록 늦진 않지만 배급과 비교하면 이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배급은 이제 문왕의 맏아들이래요. 자, 주례에는 육궁은 후궁입니다. 내관은 120명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경전의 통솔로는 모두 12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기에는 후궁의 수를 1000명 혹은 100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궁의 수가 갈수록 많아질지라도 때가 맞아 길관으로 가는 자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길관이라는 것은 궁궐 내 후비가 애를 낳을 때 쓰는 산방인데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 후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시경에서 사내아이 100명을 낳았다라고 한 말의 근본 요지는 진실로 일관된 뜻에 있지 많은 것을 탐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이든 신하인 저는 삼가 우리나라가 25 아들을 낳은 헌원처럼 융성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주나라 문왕이 열아들에 미치지 못함으로 나라를 근심하는 원인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항상 여와 이불이 지나치게 따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지나치게 따뜻하면 편안한 것을 느낄 수 없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몸이 약해집니다.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게 비탄을 안겨주기 쉽습니다. 만일 어릴 때 면솜을 너무 두텁지 않게 하여 항상 입힌다면 반드시 모두 금석 같은 본성을 지키고 남산에 필적한 만한 장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회한테 열심히 섹스해서 애를 낳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회는 답장했다. 무릇 충성이 지극한 사람은 언서가 돈독하고 중후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대는 수고롭게 사려하고 또 친히 붓을 들어 순리에 맞게 분사하고 덕의 소리를 제삼 중복하니 기뻐서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짐이 후사를 세우지 않아 그대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였습니다. 짐은 그대의 지극한 충언을 받아들이고 그대의 좋은 충고를 듣기 원합니다. 실제로 조회는 애가 없어서 뒤쪽에 조회가 죽은 뒤에 위나라 개판이 됐죠. 야, 어떻게 섹스에서 애를 낳으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자, 왕랑은 주역, 춘추, 효경, 주관의 전을 지었으며 전이라는 건 일종의
일종의 해설집이 집인데, 자, 주, 논, 기 모두가 세상에 정해졌다. 일종의 주석서일 겁니다. 주석서. 자, 태화 2년입니다. 세상을 떠났으며 시호를 성후라고 했다. 아들 왕숙이 뒤를 이었다. 이전에 조비가 왕랑의 형제를 나누어 아들 중 하나를 여르러 봉했는데 왕랑은 형의 아들 왕상을 봉하기로 원했다. 왕숙의 자는 자옹이다. 18살 때 송충으로부터 태현경을 배우고 다시 제게 새로 주석을 달았다. 황초연간입니다. 산기 황문시랑으로 임명됐다. 자, 태화 3년 산기상시로 임명되었다. 태화 4년입니다. 대사마 조진이 촉을 정벌하려고 하자 왕숙이 상소를 올렸다. 옛날 책에 천리 밖에서 굴량미를 운송이 오면 백성들에게는 굶주린 기색이 있고 뗄나무를 베고 풀을 모아 밥을 지어도 배부르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탄한 길에서 행군할 때 성을 말한 것입니다. 하물며 험한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총나라로 들어가니까요. 요 지역으로 길을 내가며 진군하는 경우라면 힘겨움은 반드시 100배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장마가 졌고 산과 비탈은 험하니 병력이 긴급하게 나가지 못한다면 멀리에서 식량을 새로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은 행군하는 자가 크게 기피하는 것입니다. 조지는 출발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행군한 것은 좌우곡의 중간쯤 되고 길 내는데 병사들을 모조리 동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적병이 오로지 안일하게 있으면서 우리 군대 수고로움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서 병가에서 기피하는 바입니다. 이전 시대의 일을 말하면 무왕이 주왕을 정벌하여, 그러니까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정벌해 관소를 열고도 돌아왔고, 가까운 일을 말하면 무왕제와 문왕제께서 그러니까 조조하고 조비죠. 손권을 정벌하고도 장강을 앞에 두고 건너지 못했습니다. 어찌 하늘의 수능에 때를 알고 임경변에 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성장께서 비하고 달품을 이유로 하여 정벌을 중지시키고 휴식하도록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훗날 계기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틈타 그들을 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 백성들은 그 죽음을 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히 힘 빼지 말고 나중을 기다립시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벌을 그만두었다. 왕숙은 또 상소를 올렸다. 지금은 응당 옛날에 있던 예절을 존중하고 죽은 대신들을 위해 장례를 지내 애도하며 종묘에 물품을 바쳐야 합니다. 이런 일은 모두 시행되었다. 또 상수의 정치의 근본에 관해 진술했다. 하는 일이 없는 직위는 없애고 급하지 않은 복론을 감하며 이유 없이 밥을 축내는 비용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한간 관원은 화병하십시오. 관원이 있으면 반드시 직책이 있어야 하고 직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책임져야 하며 일을 하였으면 반드시 복록을 받아야 합니다. 복록은 그들이 밭에서 경작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예전부터 있던 일정의 격식이며 지금도 마땅히 시행해야만 합니다. 관직은 적고 복록을 많다면 조정에서 쓸 경비는 줄어들고 관직으로 나가려는 마음은 권장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펼치고 서로 의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로 하여금 말로 상주하도록 하고 그들의 공적에 대해 공개적으로 헤아려 보게 하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선택하는 것은 군주의 마음속에서 합니다. 때문에 우임금과 순임금은 관직을 설치해 직책을 분담할 때 공경들에게 명해 각기 맡은 일을 하도록 한 연후에 용을 라번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지금의 상수와 같은 것으로 군주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만 합니다. 하나라와 은나라 때 이러한 일에 관해 더 이상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상서 감서에서 육사지인이라고 한 것은 육령 또한 한 직책의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음을 설명해 줄 뿐입니다. 주관에는 비교적 상세히 설명이 갖춰져 있는데 닷새 동안 정치를 살피도록 하고 공경대부들이 함께 조정으로 나아가고, 사사는 이제 의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자, 사사가 그 관리를 구별합니다. 주관 기에 앉아서 도를 논하는 자가 왕공이라고 하고 집행하고 실시하는 자는 사대부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관의 기라는 글에 보면은 앉아서 도를 논하는 자는 왕공이고 집행하고 실시하는 자는 사대부다라는 말입니다. 자, 한나라 초기에 이르러 이전 시대 제도에 의거해 공경은
모두 직접 조정에 참가해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때문에 한나라 고조는 달아난 주창을 몸소 추격하고 무제는 멀리서 표를 받들어 올린 그 밤의 의견을 받들었던 것입니다. 선제는 공경들에게 닷새 한 번씩 조정에 참가하도록 하였고, 이거는 한나라 선제예요. 자, 성제는 처음으로 상사 5사람을 두었습니다. 이로부터 쇠미해져 조례는 상실되었습니다. 5에 한 번씩 조정에 참가하는 의식은 공경 상서로부터 각기 맡은 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함입니다. 폐지되었던 옛 의례를 다시 부흥시키고 제왕이성스러운 사업을 선양시켜 빚는다면 진실로 사람들이 말하는 명성은 아름답고 실질은 두터울 것입니다. 엄청 기네요. 아, 빡친다. 점점 전부 상서예요. 전부 상서. 상서문은 재미없단 말이야. 청룡연간입니다. 아마 이게 조방 때였나? 조회 때인가? 잠깐, 사냥공이 죽었는데, 사냥공이 한나라 헌제죠. 그는 원래 한나라의 군주였다. 왕수군 상소를 했다. 옛날 당요는 우순에게 제의를 선양하고 우순은 하우에게 제의를 선양했는데 모두 3년상을 마친 후에 천자의 존귀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때문에 제후는 손실됨이 없고 군주회의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지금 사냥공은 천명을 받아 백성들의 희망에 답하고 나아가서는 위대한 지위를 선양하고 물러나서는 빈객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사냥공이 위나라를 받드는 태도에 대해서는 신하로서 충절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위나라의 사냥공에 대한 처우는 각별히 두터웠고 단순히 신하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으며 염하는 제도, 수레와 지종의 복식은 모두 왕이 된 자와 똑같이 했습니다. 때문에 먼 곳이든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간에 위나라의 어짐에 탐복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나라에서는 제황의 칭호가 있었고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제의 별칭은 있지만 황의 별칭은 없다면 황은 제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 고조 때 한 지역 안에 두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 고조의 부친이 생존해 있을 때 고조는 그를 황이라고 칭하여 두 왕의 혐의를 분명히 벗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그가 죽어 추증하는데 황이라 칭하여 시호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조예는 왕숙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황으로 칭했으며 시호를 한나라 효헌 황제라고 했다. 헌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왕숙은 상시의 신분으로서 비서감을 맡았고 숭문관 죄주를 겸했다. 프라임을 끝났어요. 프라임을 어제 아랫긴가 끝났습니다. 자, 경초연간입니다. 아, 이거 지금 이때 11시에 그거 해야 되거든? 그 위클리 재테크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까지 계속 읽어야 되나? 자, 경초연간입니다. 공시를 성대하게 지었으므로 백성들은 농업에 종사할 수 없었는데 약속한 기간이 지켜지지 못했다. 이에 대대적으로 형벌과 사형이 시행되었다. 자, 왕숙이 상소를 올렸다. 위대한 위나라는 모든 재앙의 쇠락을 계승했으므로 백성이 얼마 없고 전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백성을 쉬게 하여 먼 곳에도 가까운 곳에서도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덜 읽었잖아 근데. 자, 식량을 축적하고 피곤한 백성들이 쉬도록 힘쓰는 것은 부역을 줄이고 농사를 열심히 짓지 않는 데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지금 공실은 완성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성인 남자는 노역으로 지치고 농민은 밭을 떠나게 되어 곡물을 심는 자가 적은데 곡물을 먹는 자는 많으며 묵은 쌀을 이미 다 먹었는데도 새쌀이 익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큰 근심인데 좋은 계책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을 하는 사람은 3에서 4만 명쯤 됩니다. 구룡존에 계시면 옥체를 편안히 하고 그 안에 6후궁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양궁의 어전 또한 곧 준공될 것입니다. 오직 태극전 앞에만 아직 많은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야흐로 극심한 추위가 닥쳐올 터이니 노역자들 중에 간혹 열병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폐하께서 덕음으로 영명한 돛을 내려 노역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깊이 어루만지고 백성들의 넉넉하지 못함을 매우 불쌍히 여기실 원합니다. 평상시에는 녹봉을 먹는 신분에 사람을 취하고 긴급한 일을
담당하지 않는 자를 임용하여 성년의 남자를 선발해 1만 명을 남겨 1년을 기한으로 해서 그들과 교체하고 모두에게 교대하게 하여 휴식한 날이 있음을 알게 하면 일을 하면서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고 수고로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산에 의하면 1년에 360만 명이 되므로 그 수 또한 적지 않습니다. 1년간 노역을 한 자는 3년간 휴식을 인정합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나누어 파견하여 모두 집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이 빈궁함이 없게 하는 방법입니다. 창고에는 곡물이 가득하고 백성들에게는 여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공을 일으키면 무슨 공인들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교화하면 어떤 교화인들 실행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백성의 신의는 국가의 큰 보물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모두 죽음이 있었고 백성들은 신의가 없다면 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진나라의 하찮은 신하 중이는, 진나라는 여기서 북쪽 진나라죠. 그 춘추시대의 그겁니다. 중이는 나중에 진나라 문공이고요. 백성들을 사용하려고 먼저 신의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원국이 비록 투항하려고 했지만 신의를 고려해 돌아가게 하였으므로 한번 싸움으로 폐업을 이루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날에도 칭송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폐하의 수레가 낙양으로 행차하여 백성들을 징벌하고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담당 관리에게 진영이 완성되면 해산시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후에는 또 그 노력을 이용하려고 때때로 보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담당 관리는 진영만을 알고 눈앞의 이익만을 구하고 국가의 기본은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지금 이후부터는 설령 또 백성을 부리게 되더라도 그 명령을 명확히 하여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차라리 다시 바꾸고 징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릇 폐하께서 때에 이르러 형벌을 내리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죄가 있는 관리나 사형을 다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천하 사람들은 상세한 상황을 모르면서 창졸지간에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컨대 폐하께서는 관리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죄행을 폭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다같이 그를 죽게 했지만 조정을 오염시키고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의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은 가장 중요하고 사는 것을 죽음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우며 숨이 끊어지면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현은 그것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맹자는 어진 사람은 천하를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한나라 문제가 타는 술의 말을 놀라게 한 자가 있었는데 정의 장석진은 옛날에 그 사기 열천에 나왔던 사람이죠. 자, 벌금을 내도록 상조했습니다. 문제가 그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여기니 장석진은 그 당시 황상께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를 정의로 보내셨고 정의는 천하들 평등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만일 기움이 있다면 천하의 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모두가 가볍거나 무거울 것이니 백성들은 어느 곳에 손과 발을 놓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장석지의 이 말이 그 본의를 크게 잃었고 충신이 응당 진술해야 하는 바가 아닙니다. 정의는 천자의 관리입니다. 공평함은 이룰 수 없으면서 천자의 신상에 관해 말하면서 오히려 의욕과 오류는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위한 행위를 중시하고 군주를 위한 행위를 경시한 것으로 매우 중삼스럽지 못합니다. 야첨꾼이잖아 그러면. 매우 중성스럽지 못합니다. 주공이 말하기를 천자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말을 하면 사과는 기록해야 하고 악공은 읊어야 하며 선비는 칭송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자의 말에는 농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 하물며 법률행위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장석지의 말은 살피지 않을 수 없고 주공의 충고는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맞아요. 진나라 문공 맞아요. 자, 왕숙은 또 진술했다. 여러 새와 짐승을 쓰는 물건인데도 꿀, 곡식, 인부를 소모하는데 여러 새와 짐승은 쓰지 않는 물건인데도 꿀, 그 곡식이요. 꿀, 곡식, 인부를 소모하는데 모두 없앨 수 있습니다. 조이는 일찍이 왕숙에게 하문했다. 한나라 환제 때 백마연의 영 이운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제는 채라는 뜻입니다. 채라는 게 살피다 라는 말입니다. 예, 제라는 건 여기서 이제 황제할 때 제. 그런데 제는 분명하게 살피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 당시 어떻게 사양을 면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마현의 영이 그 황제한테 너 정치 제대로 안 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왕숙이 대답했다. 주공은 네 단이죠. 단. 네.
자, 당시 말을 함에 있어서 역순의 지조를 잃었을 뿐 본뜻은 모두 중심을 다하려 한 것이며 생각은 국가에 보답하려 한 데 있습니다. 더구나 재앙의 권위는 격렬한 천둥을 넘었으므로 필부 한 명을 죽이는 것은 개미 한 마리를 죽이는 것과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대하게 그를 살려서 신하의 격한 충원을 수용하였음을 나타내고 천하 사람들에게 덕을 확대시켰습니다. 때문에 신의 생각으로는 이윤을 죽이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주에는 또 하문했다. 사마천은 공양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사기를 지어 효무제를 비난하고 헐뜯어 사람들로 하여금 보내서 일을 갈도록 했습니다. 왕숙은 대답했다. 사마천은 사실을 기록하면서 허위로 누구를 찬미하지 않았고 누구의 잘못을 은폐하지도 않았습니다. 유향과 양웅은 사마천이 사실을 잘 서술한 것에 대해 탄복하여 훌륭한 사관의 재능이 있으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기록이라고 칭평했습니다. 한나라 부제는 그가 사기를 저술하였다는 것을 듣고 효경제와 자신의 본기를 얻어 열람했습니다. 그 결과 개빡쳐서 두 편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두 편의 본기는 지금은 목록만 있을 뿐 내용은 없습니다. 후에 2등의 사건을 만나 사마천은 잠실로 보내졌습니다. 잠실이라는 게 이제 불알자라는 것, 그런 곳이랍니다. 여기서 원망한 이는 한나라 무제이지 사마천이 아닙니다. 자, 정시 원년입니다. 왕숙은 지방으로 나와 광평대주가 되었다. 공적인 일로 부름을 받고 돌아가 의당 임명되었다. 오래지 않아 시중이 되고 태상으로 승진했다. 당시 대장군 조상이 권력을 장악하고 한과 등양 등을 임명했다. 왕숙은 태위, 장제, 사농, 환범 등과 당시의 정치 문제를 논의하다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이들은 홍궁과 석현의 무리들이니 다시 칭찬하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상은 매말 듣고 한 등에게 충고했다. 모두 신중하십시오. 공경은 여러 신하를 이전 세대의 악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왕숙은 종묘제사와 관련된 일로 면직되었다. 후에 광록군이 되었다. 그때 길이가 1척쯤 되는 물고기 2마리가 무기창고 지붕 위에 나타났는데 담당 관리는 기란징조라고 생각했다. 자, 왕숙이 말했다. 연못에 사는 물고기가 지붕 위에 있습니다. 껍데기나 비늘이 있는 생물이 서식처를 잃은 것입니다. 아마도 변방의 장수가 갑옷을 버리는 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 과연 동관에 패전이 있었다. 왕숙은 하나면으로 벼슬을 옮겼다. 요게 동관의 패전이라 그랬는데 아마도 이게 그걸 거예요. 아마도 그거지 싶은데 뭡니까 그거 누굽니까? 강유가 북벌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자, 254년입니다. 가평 6년입니다. 왕숙은 지절 겸 태상으로 천자의 수레를 받들고 원성에서 고기향공을 만지했다. 고기향공은 조모죠. 그때 그의 흰 기운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대장군 사마사가 왕숙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왕숙이 대답했다. 이것은 치우의 깃발입니다. 동남쪽에 동란이 있습니까? 당신이 만일 자신을 닦아 백성들을 안정시키려고 한다면 천하의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 당신의 덕에 귀할 것이고 동란을 모의하는 자들은 면저 멸망할 것입니다. 이 광구검 얘기네요. 자, 이듬해 봄 진동장군 광구검과 양주저사 문흠이 모반했다. 사마사는 왕숙에게 말했다. 곽광은 하오승의 말에 감동되어 유학하는 선비들을 처음으로 중시했는데 실제로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를 안정시키고 주상을 편안히 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왕숙이 말했다. 옛날 관우는 형수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한수에서 우금을 항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쪽으로 천하를 쟁탈할 뜻을 가졌습니다. 후에 송권이 습격해 그의 장수와 병사, 가족들을 취했으므로 관아의 병사는 하루아침에 와해되었습니다. 지금 회남의 장병들은 문음하고 광구검이죠. 그 부모와 처자가 모두 내지의 각주에 있습니다. 자, 회남은 요 지역입니다. 긴급히 출발시켜 방비하여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면 반드시 관우처럼 붕괴되는 형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마사는 왕숙의 건의에 따라서 관구검과 문음을 격파했다. 후에 왕숙은 중령군으로 벼슬을 옮기고 산기상시의 관직을 더하며 시급 300호를 늘려 이전 것과 합쳐 2200호가 되었다. 친구가 계단에서 불렀다고요? 병원 가야지 그러면.
자, 감로 원년입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문어생들 중에 상복을 입는 자가 100명이나 되었다. 위장군으로 추증하고 시호를 경후라고 했다. 아들 왕운이 후사를 이었다. 왕운이 죽자 아들이 없었으므로 본국은 단절되었다. 경원 4년입니다. 왕숙의 아들 왕순을 날릉후로 봉했다. 함희 연간에 처음으로 5등급 자기제를 세웠다. 왕숙은 이전 조대에 탁월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왕순을 승자로 고쳐봉했다. 당초 왕축은 가기와 마용의 학파를 좋아하고 정현의 학파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학살의 차이를 모아 상서, 시경, 논어, 주례, 예기, 의례, 좌시전에 주예를 했다. 부친이 왕랑이 지은 역전 중에 골라 정리해 모두 학관에 진열했다. 학관이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공립학교 같은 겁니다. 자, 그가 조정의 전제, 제사, 종묘, 상사의 경종증을 논박해 다룬 글은 총 100여 편에 이른다. 당시 아간의 손수견은 정현의 문화에서 창문을 배웠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주의 동쪽 지역의 큰 유학자라고 했다. 조정에서 그를 불러 비서관 묘서를 내려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왕숙이 성중론을 편찬해 정현의 단점을 풍자했을 때 손수견은 그 글을 반박해 정현을 변호했다. 손수견은 또 주역 춘출의 모시, 예기, 춘추 3전, 국어, 이하의 주석을 달았다. 또 주석서 10여 편을 지었다. 위나라 초 돈황의 장사 주생열, 명제시대 홍농의 대사농, 동우 등 역시 경전의 주석을 달아 세상에 전해졌다. 돈황이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 근처 여길걸요? 자, 평하여 말한다. 종묘는 활달하며 사법에 재주가 있었고 화음은 청아하고 순수하며 덕성을 갖췄으며 왕랑은 문학의 계절이 뛰어나고 재질이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했다. 이 세 사람은 진실로 모두 한 시대에 뛰어난 인물들이다. 위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들이 처음으로 삼공의 지위에 올랐으니 진실로 흥성했구나. 왕숙은 마음이 곱고 밝으며 박학하여 부친의 이를 계승했구나 라고 했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그 종교화흠 왕랑전인데, 뭐 저는 평하자면은, 뭐 정리하자면은 그 위나라의 재상들의 이야기고, 특히 이제 돋보이는 건 난 종료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은 군사적으로도 재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정치에도 재능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그 화음하고 이제 왕랑의 경우에는 정치 쪽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고, 사실 좀 종료하고 화음 이야기 말고는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왕숙 경우에는 상서문이 주였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없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재상들의 이야기라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말고는 특별하게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그거고요. 삼국지고요. 곧 이따가 11시쯤부터 제가 이제 그거 있습니다. 그 성견 위클리 재테크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7월에 이제 경기를 전망하는 거니까 10분쯤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